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어쩌면 아시는 분들은 꽤 아실 수 있는 명륜진사갈비에 대한 소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포레스트 파트너스가 명륜진사갈비를 1,600억 원의 경영권 인수 추진과 배타적 협상권 확보.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한 좀 소개와 설명을 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기사에 대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명륜진사 갈비부터 좀 보게 되면은 최근에 배우 남궁민님을 배우로 써서 또 진행을 하고 있죠. 한번 이 회사의 연역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보면 24년에 중국 진출을 확정을 하면서 전속 모델을 남궁민님을 계약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3년에는 해외 같은데도 22년과 함께 활발하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럼 이 브랜드가 이제 사실 저희 회사도 F&B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들어와서 우리 회사는 M&A가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팔리는 F&B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M&A 시장에서. 이 기사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M&A 시장이 계속 찾는 F&B, 싸고 확장되는 가성비 매물만 인기. 밸류어 포인트가 모호하면은 가맹점 수를 늘리는 수밖에 해서 멀티플 5배도 높다. F&B 투자 자체가 복불복 시선을 가지고 있고 엑시트를 고려하면 확장성 있는 브랜드만 인수자가 원한다라는 기사인 거죠. 사실은 기사가 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어느 정도 제가 시장에서 체감하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공감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제 M&A 시장에서 식음료, 푸드 앤 베버리지 관련 거래가 진행되거나 추진된 게 굉장히 요즘 양극화를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싸게 팔리거나 아니면 안 팔리거나라는 건데 이 PF 운용사인 포레스트 파트너스가 이 명륜진사 갈비 인수에 나서서 총 1,600원 거래 배수는 EV 에비타 기준으로 5배가 적용됐다는 거죠. 아마 그럼 순이익이 300억 정도 되나 보네요. 300억 기준으로 약 5배를 적용을 시켜서 1,600억 원에 인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통상 F&B 기업의 거래가 적용되는 거래 배수가 10배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나은 수치다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최근에 M&A 시장에서 F&B가 굉장히 좀 침체입니다. M&A 시장에서. 왜 그런가 했더니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인력들이나 이 소비층이 굉장히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래서 내가 이걸 인수한 이후로 5년, 10년 동안 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서 인수자가 되게 의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예 하이엔드 브랜드로 투심이 몰리는 분위기거나 아니면 트로피 기업, 1위 기업으로 몰리거나 아니면 확장성 있는 브랜드로 밸류업 여지가 있을 경우에 인수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사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여기서 지금 EV/EBITDA에 5배를 적용됐다고 했는데 중소벤처기업의 그 F&B의 EV/EBITDA가 사실은 거래가 되는 게 3배에서 5배가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5배에서 10배 정도 적용되는 거는 조금 더 큰 사이즈일 것 같아요. 영업권에 대해서. 시장에서 체감되기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명륜진사 갈비라는 이걸 보게 되면 사실은 22년도까지는 어느 정도의 이 트래픽이 있다가 23년도 초반부터 상당하게 트래픽이 많이 올라갑니다. 24년도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살짝 꺾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준수한 트래픽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제가 명륜진사 갈비를 보다 보니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게 됐어요, 제가. 자, 11기 기준으로는 대략 한 900억, 950억 정도였었는데 22년도에 950억 정도 벌었는데 무려 12기에는 2,500억의 매출액을 실현을 합니다. 상품 매출이 가장 높았고 당연히 용역 매출, 뭐 당연히 프랜차이즈니까 컨설팅하는 비용도 발생을 하겠죠. 일단 매출액이 거의 근 두세 배를 뛴 거예요, 이 회사가. 자, 그럼 순이익은 어떠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출 총이익도 넘어가서 영업이익이 일단은 370 거의 근 2억. 그러니까 사실은 80억에서 370억까지 무려 영업이익도
한 4배, 5배가 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을 다 차감하고 저희가 이런 법인세 비용까지 다 차감하더라도 순이익이 310억이 떨어지는 거죠. 전기에는 55억 정도가 떨어졌거든요. 순이익 기준으로는 6배가 오른 겁니다. 그럼 310억 원에 대해서 저 포레스트 파트너스가 얼마에 인수할지 모르겠지만 기업 가치를 만약에 1600억, 1700억을 친다면 대략 한 5배, 6배를 친 거죠. 이 딜이 좋냐 안 좋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 기준으로 이래요. 일단 매출액이 성장세에 있다라는 건 수많은 인수자들한테 굉장히 끌리는 비즈니스라는 거죠. 매출액이 꺾이는 와중이라면 좀 M&A를 접근할 때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의 영업권을 좀 더 안정적으로 그냥 보여준다거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매출액이 급상승하는 5배, 6배, 4배, 순이익도 5배, 4배, 6배 오를 때 사실은 이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M&A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걸 여지없이 보여주는 사례일 것 같습니다. 저희 재무상태표를 보더라도 되게 건전해요. 사실 이 기업이 진짜 좋은 기업이더라고요. 재고자산이랑 등등등을 보더라도 최근에 유형자산에 토지가 추가가 됐네요. 자산 같은 것도 상당 부분 늘어났고 그 아까 얘기했었던 트렌드도 있었고 그리고 손익도 올라가는 회사네요. 참고로 이 회사의 주식을 보더라도 지분율 도선회님이 대주주시네요. 35%. 그리고 동등하게 유사하게 가져가는 걸로 봐서 가족 혹은 키맨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배타적 매각 인수자를 선임했다는 거는 아마 이 지분 전체 혹은 일부분을 다 같이 떠가는 조건으로 딜 구조를 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륜당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저희가 다트에서 볼 수 있죠. 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M&A는 인수자한테 좀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수자가 봤을 때, 내가 이 기업이 더 오를 것 같아 라고 하면 사실은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사실 중국 진출을 확정하고 남국민님을 계약한 게 그런 거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브랜드가 중국에서 매출액과 순이익이 나오면 더 날 수도 있겠다라고 PE에서는 판단을 한 거겠죠. 자, 그러면 요약을 하면 F&B에서 정말 M&A가 잘 되는 사이드는 어떤 사이드냐라고 하면 일단 인수자한테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수자가 봤을 때 내가 인수를 해서 더 많은 매출액과 순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성장세 때 M&A 검토를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매출액이 꺾이거나 순이익이 꺾였을 때는 아무래도 세일즈가 좀 더 어렵겠죠. 물론 접근하는 방법은 다른 접근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해외 창업을 하면서 22년도부터 이 명륜진상갈비가 외국을 좀 더 태핑을 해보겠다라는 이 시도 자체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 최근에 F&B 자체는 M&A랑 되게 밀접하게 검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F&B 사업을 시작할 때. 그래서 굉장히 초창기에도 저희 당사에 오셔서 우리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M&A를 전략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어떻게 순이익을 컸을 때 얼마에 팔리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 팀도 많고 M&A를 거의 초창기부터 준비하시는 팀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명륜진상갈비 같은 경우는 이미 육가공 업체 같은 거를 또 인수하게 된다면 PE사이드가 그러면 사실은 순이익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겠죠. 이미 순이익률이 매출액 대비해서 15%에서 10%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량한 프랜차이즈 브랜드일 수 있다라는 걸로 이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F&B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도 당연히 M&A와 함께 이런 비즈니스를 전개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